자, 우리 이 단원은 읽고 토론하고. 자, 우리 여기서 앞부분은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읽기를 먼저 볼 거고, 그리고 읽고 나서 토론하는 과정까지 같이 갈 겁니다. 자, 보시면, 자, 우리 학습 목표는, 자, 우리 읽기는 글에 나타난 정보와 독자의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라는 거, 그리고 토론할 때 주장을 비판적으로 듣고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다. 이것도 같이 나가보도록 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단어는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읽기, 요것부터 보도록 할 겁니다. 자, 먼저 가면 우리 로봇에게 운전을 맡길 수 있을까? 바로 요 내용을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번 단원에서 포인트는 뭐라고?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읽기. 자, 우리 마음이랑 민재가 같은 책을 읽었는데 마음이는 문제 해결을 수월하게 했는데요. 민재가 잘 못했어. 그래서 얘가 부딪힌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면서 읽어 나가는지 같이 따라가 볼 겁니다. 자, 그래서 뭐다? 읽기는 글을 읽을 때 겪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며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이다. 자, 그럼 책을 읽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단어 뜻을 모를 때도 있고, 문장에서 말하려는 게 뭔지 모를 때, 혹은 문단의 중심 내용을 찾기 어려울 때, 혹은 글쓴이의 주장이 타당한지 파악하기가 어려울 때, 자,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건데요. 이때 글에 나타난 정보와 내 배경 지식을 관련지어 읽을 겁니다. 만약 내가 배경 지식이 부족해서 더 모르겠어. 그럼 어때? 도서관에서 책을 찾거나 인터넷 검색을 해서 배경 지식을 좀 채우고 나서 읽어봐야겠죠? 혹은 다른 사람과 같이 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자, 마음이와 민재가 해결하는 건 우리 본문에서 볼 거니까. 그리고 나서 독서 토론하기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 독서 토론은 두 번째 단원이니까 그냥 바로 문제 해결부터 보고요. 토론 들어갈 때 다시 앞으로 와서 토론부터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쭉쭉쭉 넘어가서 자, 로봇에게 운전을 맡길 수 있을까? 자, 목표만 먼저 정리하고 가볼까? 읽기가 글에 나타난 정보와 독자의 배경 지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 과정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고요. 자, 문제를 해결하면서 책 한 권을 읽고 그리고 뭐 할 수 있어? 토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책을 읽고 토론하는 활동, 그리고 토론할 때 상대방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듣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활동. 자, 이것들을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먼저 만화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여기 만화 보면 이렇게 하면 떼져버리네요. 자, 만화를 보면 뭐라고 했냐면 이 광고 재밌지 않니? 라고 했어. 글쎄 나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자, 그랬더니 너 피노키오 이야기 몰라? 이 광고가 피노키오와 어떤 관계가 있는데? 자, 지금 얘는 이 여학생은 어때요? 피노키오 자기 배경 지식이랑 얘를 연결짓지를 못하고 있어. 자, 그래서 우리 여기 보면 안전하다고 했지만 사실 코가 피노키오 거짓말한 코 길어지죠. 지금 못이 삐죽하게 튀어나왔단 말이야. 전혀 안전하지 않다는 거. 자, 그럼 이 광고에서 말하려는 건 뭐야? 자, 안전하다는 말이 거짓말이다. 자, 이렇게 안심하다가는 어떻다? 큰 사고가 날 수 있다. 자, 그럼 노을이 이 학생은 왜 광고를 이해하지 못했어? 바로 피노키오란 이 광고의 의미, 바로 광고에 담긴 정보와 자신의 배경 지식을 연결짓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의미를 파악할 때, 자, 글을 읽다가 문제에 부딪혔을 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다? 바로 글 속에 나타나 있는 정보와 나의 배경 지식을 연결해서 파악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마음이야 민재의 독서 대화로 들어가 봅시다. 자, 나는 마음이야. 교내 독서 토론 대회를 준비하느라 며칠 전부터 로봇 시대 인간의 일이라는 책을 읽고 있다. 책을 읽을수록 로봇과 인공지능이 어떻게 발달할지, 앞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게 변할지 궁금해졌다. 자, 지금 마음이는 읽기를 능숙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에 대한 이해가 다 됐고 또 어떻게 될지 호기심도 같이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 함께 토론대회에 나가려고 같은 책을 읽고 있는 민재 얼굴이 심각했다. 자, 얘는 이해를 못하고 있지. 무슨 일이 있는 걸까? 걱정이 되었다. 그래서 말을 거네.
민재야, 이 책 재밌지 않아? 앞으로 로봇과 인공지능 기술이 어떻게 발달할지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려. 자, 마음이는 이해가 잘 됐어요. 문제를 잘 해결하면서 읽었기 때문에 재미있다라고 얘기해. 근데 민재는 글쎄, 나는 독서하는 힘이 부족한가 봐. 왜 그래? 어쩐지 표정이 심각한걸? 책을 읽다가 자꾸 멈칫하게 돼. 단어나, 자, 지금 얘가 겪은 문제들이 나오고 있어요. 단어나 문장의 뜻을 모를 때. 또 있고, 자, 글쓴이가 도대체 뭘 말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바로 중심 생각이 뭔지 모르겠고요. 글쓴이의 말이 맞는지, 바로 글쓴이의 주장의 타당성도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자, 민재는 책을 읽으면서 어려웠던 점을 내게 이야기해 주었다. 생각해보면 나도 민재가 겪은 문제와 마주친 적이 종종 있다.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자, 그래서 읽기는 뭐다? 문제 해결 과정이다 라는 거. 자, 그럼 1번. 책을 읽는 과정에서 민재가 자꾸 멈칫하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혔죠. 단어와 문장의 뜻을 몰라서 멈칫할 때도 있었고, 글쓴이가 말하려는 내용, 그러니까 이 부분의 중심 생각이 뭔지 모를 때도 있었고, 글쓴이의 말이 맞는지 타당성을 판단하기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읽기 과정을 되돌아봤다. 그러고 보니 로봇과 인공지능에 관심이 많아서 얘들아. 자, 관련 뉴스를 자주 보았던 것이 그러니까 뭐가 있었어? 나는 배경 지식이 있었어. 그래서 이 배경 지식이 이 책을 읽는데 도움이 되었다. 나는 이 책을 읽기 전부터 로봇과 인공지능에 관한 배경 지식이, 자, 요거죠? 자, 로봇과 인공지능에 관한 배경 지식이 많았던 것이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 마음이가 뭐래? 걱정하지 마. 나도 그런 문제를 겪은 적이 있어. 먼저 글에 나타난 정보를 잘 보고 그걸 우리가 가진 배경 지식과 관련 짓는 거야. 자,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문제를 겪으면 어떻게 해라? 글에 나타난 정보를 잘 보고 우리가 가진 배경 지식과 관련 지어봐라. 그렇지만 나는 로봇과 인공지능에 관한 배경 지식이 부족한 걸. 자, 배경 지식이 부족할 땐 어떻게 해라? 후후, 그럴 때는 자, 두 번째 방법. 도서관에서 관련 있는 책을 찾아보거나 인터넷에서 필요한 내용을 검색해봐. 지금처럼 응? 위에 또 지금처럼 책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도움이 돼. 자, 그래서 우리 앞에서 간단히 봤었죠. 자, 문제를 부딪혔을 때, 자, 글에 나타난 정보와 나의 배경 지식을 관련 지어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자, 배경 지식이 없어서 안 돼. 그러면 책이나 아니면 인터넷 검색해 보라고 그랬지? 또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문제를 해결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어두웠던 민지의 얼굴이 조금 밝아진 것 같았다. 함께 책을 읽으며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나도 민재도 책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자, 다른 친구와 대화를 나누면서 읽으면 더 잘 이해할 수 있고요. 왠지 토론대회에서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솟았다. 자, 마음이의 말을 참고해서 책을 읽는 과정에서 겪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자, 어떤 게 나왔어요? 우리 아까 밑줄 했던 거. 글에 나타난 정보를 나의 배경 지식과 관련 지어 볼 거고, 자, 배경 지식이 부족할 때는 도서관에서 관련 있는 책을 찾거나 인터넷에서 필요한 내용을 검색해 보거나 책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글을 읽기 시작해요. 자, 마음이와 민재는 로봇 시대 인간의 일을 함께 읽어나가며 궁금한 점에 관해 의논하기로 했다. 마음이와 민재가 글을 읽는 과정에서 겪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살펴보자. 자, 그럼 같이 한번 살펴보러 가보자. 자, 제목은 자율주행차의 등장. 자, 지금 여기 보면 소제목들이 등장하면서 앞에서 다룰 이제 이어질 내용이 뭔지 먼저 보여줍니다. 자, 사람이 운전하는 차가 더 위험하다. 자, 이 부분은 바로 뭐니? 바로 자율주행차의 도입이 가져올 미래를 전망하는 내용. 자, 앞으로의 전망. 자, 우리 첫 번째는 소제목마다 중심 내용 뭔지 꼭 알아야 돼. 자, 우리 사람이 운전하는 차가 더 위험하다? 자, 여기서 뭐 안 나온다?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차. 바로 자율주행차가 도입될 거고 바로 어떻게 될지 전망하는 내용이 나올 거라는 걸 안내하는 소제목
제목이 달려 있어요. 자, 시작은 뭐부터 나오니? 일론 머스크의 말을 인용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자, 앞으로 사람이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것은 불법화될 것이다. 너무 위험하기 때문이다. 자, 앞부분에는 바로 일론 머스크라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의를 끄는 역할을 해요. 시작 부분에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서 주의를 끈다. 주의를 환기시킨다. 주의를 집중시킨다. 자, 전기 자동차 업체를 설립한 경영자이자 기술 혁신의 아이콘인 일론 머스크가 자, 일론 머스크라고 나왔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색칠이 되어 있죠? 자, 우리 여기 색칠된 부분은 뭐라고 그랬니? 민재가 어려움에 부딪힌 부분들, 문제에 부딪힌 부분들에 색칠이 되어 있어요. 우리 첫 번째는 단어 뜻을 몰라. 자, 민재가 뭐래? 맨 밑에 봅니다. 아이콘이란 단어의 뜻을 잘 몰라서 이 부분의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돼. 자, 지금 단어 뜻을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단어 뜻을 모를 땐 어떻게 해라? 사전을 찾아봐라. 자, 아이콘은 무슨 뜻이래요? 신처럼 숭배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사람인 우상을 전문적으로 이르는 말. 자, 단어 뜻 꼭 알아줘야 됩니다. 왜? 지금 여기서 민재가 어려워하는 단어 뜻 꼭 알아줘야 되고 뒤에 가면 민재가 궁금해하지 않아도 우리가 모르는 단어 뜻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단어 뜻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자, 숭배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우상을 전문적으로 이르는 말. 그러면 기술 혁신의 우상과 같은 존재. 바로 일론 머스크가 2015년 3월 미국 세너제이에서 열린 한 기술 컨퍼런스에서 연설한 내용이다. 자, 우리 컨퍼런스도 단어 뜻을 모르면 꼭 알아둬야 됩니다. 기술 컨퍼런스. 막 전문가가 나와서 전문적인 주제를 가지고 하는 컨퍼런스, 전문적 주제를 가지고 긴 시간에 걸쳐 열리는 회의. 전문적 주제를 가지고 긴 시간 계속되는 대규모 회의. 자, 이것을 컨퍼런스라고 하고요. 자, 자율주행차가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보다 훨씬 안전하며 널리 보급된 후에는 사람의 운전이 금지되리라는 것이 머스크의 전망이다. 자, 자율주행차에도 색칠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친구가 여기 자율주행차는 어떤 자동차를 뜻하는 걸까? 역시 자율주행차라는 이 말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했지. 이번엔 사전을 안 찾고 뭐 했어? 단어의 앞뒤를 살펴보면서 의미를 추론해냅니다. 자, 그러면 앞뒤를 보면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스스로 달리는 차를 의미하는 것 같아. 자, 추론해내고 있죠? 자, 왜 앞뒤를 보면 이런 의미라는 걸 추론할 수 있어요? 자, 지금 보면 자, 앞에 내용은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것은 불법화된대. 그리고 자율주행차라는 말이 나오고 바로 뒤에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자율주행차는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가는 차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앞뒤 내용 안에서 단어의 의미를 파악해냈고 자, 세계보건기구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자, 믿을 수 있는 기관이 조사한 통계 자료예요. 자, 그럼 어때? 신뢰성이 올라가죠. 자, 믿을 만한 자료, 믿을 수 있는 기관의 통계 자료를 인용해서 설득력을 높여줍니다. 신뢰성 올라가고요. 신뢰성이 올라가면 설득력도 올라가요. 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연간 125만 명이다. 인구 대국인 중국이 27만 명, 인도가 23만 명으로 가장 많지만 미국에서도 매년 3만 명 이상 숨지고 있으며 2015년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4,621명이었다. 자, 엄청 많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자, 세계보건기구의 통계 조사 결과가 인용되고 있죠.
자, 교통사고의 90%는 운전자의 실수에 따른 것이고 도로나 기계 장치 결함 등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10% 수준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실수해서 사고가 난다. 한 세계적 컨설팅 회사는 자 역시 세계적 컨설팅 회사의 2015년 보고서를 인용해서 역시 믿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설득력도 올라갑니다. 자, 자율주행차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미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90%가 줄어들 것이고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매년 1,900억 달러, 약 209조 4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과거에는 엘리베이터도 운전사가 조종했지만 자, 지금 엘리베이터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탑승객이 원하는 층수를 누르기만 하면 된다. 자, 과거 엘리베이터를 예로 들고 있고요. 엘리베이터는 훨씬 많은 사람을 태우고 더 빨리, 더 높이 올라가게 됐지만 운전사 없이 한결 안전하게 운행되고 있다. 미래의 자동차는 엘리베이터의 진화 경로를 따르게 될까? 자, 엘리베이터의 예를 들어서 운전자 없이 운전하는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역시 아랫부분 가시면 이 친구가 자율주행차의 의미, 바로 앞뒤 문맥 안에서 파악했고 자, 끝까지 다 읽어보니까 엘리베이터처럼 안전하게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주는 자동차. 이게 뭐야? 자율주행차죠? 자, 자율주행차가 등장할 거라는 말이구나. 맞아. 단어의 뜻을 살펴보고 나니 글의 내용이 더 쉽게 느껴져. 자, 그래서 단어 뜻을 알면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자율주행차는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차, 엘리베이터처럼 쉽고 안전하게 데려다주는 차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볼까? 자, 첫 부분의 내용은 뭐였다? 바로 자율주행차의 등장에 관한 전망. 사람이 운전하는 차가 더 위험하다? 바로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차, 자율주행차가 등장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마음이야 민재가 글을 읽는 과정에서 겪은 문제. 자, 여기서는 단어야. 단어 뜻을 몰라서 첫 번째 아이콘은 사전 찾았고요. 자율주행차는 앞뒤 문맥 안에서 의미를 파악해 봤습니다. 자, 또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사전에서 찾아보라고 했어요. 자, 컨퍼런스, 자, 전문적 주제를 가지고 긴 시간에 걸쳐 열리는 대규모 회의. 결함, 이런 단어 모르진 않죠? 잘 알지? 결함 정도는 알지? 흠이 있다. 흠이 되는 부분. 컨설팅, 상담하고 도와주는 거. 자, 단어 뜻 묻는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알아두시고. 자, 다음 페이지. 자, 이번에는 사람이 운전하지 않으면 바뀌는 것들. 바로 자율주행차로 인해서 등장하면서 자, 바뀌어요. 자, 뭐가 바뀌게?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사람이 운전하지 않으면 자, 바로 자율주행차가 도입되면서 바뀌어요. 어떻게?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 1908년 헨리 포드가 노동자들도 구매할 수 있는 자동차 모델 T를 출시한 것은 20세기를 자동차 문명의 세기이자 대중사회로 만든 결정적인 계기였다. 로봇과 자동화의 시대가 될 21세기에 자동차의 진화는 지난 세기처럼 많은 사람에게 가장 직접적인 변화로 느껴질 것이다. 자, 이 부분에 색칠이 되고 있죠? 바로 로봇과 자동화의 시대가 될 21세기 자동차의 진화는 사람들에게 직접적 변화로 느껴질 거야. 자,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의미를 모르겠어. 자, 그랬더니 자, 바로 문장의 의미를 모를 때는 어땠어요? 앞문장을 살펴보면서 관련 지어서 생각해 볼 겁니다. 바로 앞에 뭐가 나왔어? 바로 포드에서 노동자들도 탈 수 있는 대중적 자동차 T가 등장해서 20세기 사회를 자동차 문명의 세기로 크게 바꿨다라는 내용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 자율주행차의 등장도 자 무슨 의미다? 자율주행차의 등장도 21세기 사회에 큰 변화를 일으킬 거라는 의미. 자, 문장의 의미를 모를 때 앞 문장의 앞의 내용과 연결지어서 의미를 추론해 봤습니다. 자, 탁월한 안전성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면 자율주행차가 대세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자율주행차는 고령화 사회가 예고된 상황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노인이 운전대를 잡지 않고 버튼을 눌러서 병원과 식당, 상점을 찾아갈 수 있다. 장애인이나 어린아이도 자율주행차를 전용 기사가 있는 차량이나 콜택시처럼 이용할 수 있다.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학원으로 가기 위해 부모의 차를 기다릴 필요 없이 자율주행차를 불러서 혼자 이동할 수 있다. 운전 가능 연령이나 운전면허의 개념도 사라진다. 외출하려면 제약이 컸던 장애인들은 더 큰 이동의 자유를 누리게 된다. 자, 그래서 지금 뭐가 나왔어요? 자, 긍정적인 휴가, 안전성과 경제적인 휴가 외에도 자, 교통약자들의 어떤 이동의 자유, 이것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통약자들의 이동의 자유. 자, 자율주행차는 사용자들이 차량과 교통시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자, 경제적 효과가 있고요. 궁극적으로 자, 최종은 현재의 자동차 문화와 경제 구조를 크게 변화시킬 것이다. 미국의 경우 평균적으로 자동차가 주행하지 않고 차고에서 잠자는 시간은 전체 시간의 90%에 이르고 승용차를 유지하는 데는 가구소득의 20%가 들어간다. 자, 쓸데없이 돈이 많이 나가고 있죠. 자율주행차를 차량 공유 시스템과 연결하면 유지비와 세금, 주차와 관리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현재의 차량 구매와 이용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차량을 소유하지 않아도 언제든 필요할 때면 차가 와서 나를 태우고 원하는 곳에 데려다 준다. 차량은 주차장을 찾아 헤맬 필요 없이 가까운 곳에 있는 다른 사람의 이동을 위해 옮겨간다. 굳이 개인이나 가정마다 차량을 소유할 까닭이 크게 줄어든다. 자, 좋은 점이 계속 나오고 있죠? 자율주행차가 보편화하면 사람의 운전은 승마나 텃밭재배처럼 일부 마니아들만 즐기는 스포츠나 취미활동이 될 것인가? 자, 뭐가 나왔다? 바로 자율주행차 도입의 긍정적 효과. 교통약자들에게 이동의 자유가 될 수 있고요. 또 차량과 교통시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합니다. 경제적 이득뿐만 아니라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 이용 문화, 경제 구조가 완전히 변할 거다. 차를 꼭 소유할 필요도 없고요. 또 주차장 이런 문제도 없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에는요. 마음이와 민재가 글을 읽는 과정에서 겪은 문제는 뭐였어요? 바로 문장의 의미요. 자, 문장의 의미가 어려웠을 때 앞에 내용, 바로 T, 그 내용 보면서 문장의 의미를 추론해 냈습니다. 또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웠던 문장이 있었는지 자, 바로 문장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울 때 뭐하라? 자, 소제목을 보거나 앞뒤 내용을 바탕으로도 문장의 의미를 추론할 수 있고 도표나 그림이 있다면 이것도 의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그 외에 다른 문장의 뜻, 운전 가능 연령이나 운전면허의 개념도 사라진다라는 문장. 자, 내용을 쭉 보면 뭐라고 나왔어? 차가 자동적으로 움직이니까 운전 가능 연령 같은 게 있을 수도 없고 운전면허 같은 것도 없겠죠. 자, 그래서 바로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울 때 어떻게 했다? 자, 바로 앞뒤 내용을 바탕으로 의미를 추론했다. 자, 역시 여기서도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꼭 찾아보셔야 되고요. 자, 우리는 운전대를 로봇에게 넘길 수 있을까? 바로 사용자 수용성에 관한 내용이 나올 겁니다. 바로 사용자 수용성. 자, 도로에서 성공적으로 안전성과 성능을 검증받아도 일반인이 자율주행차를 구매하려면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자, 이번에 다룰 내용은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일단은요, 어떤 과제가 있어? 가격이 충분히 낮아져야 하고요. 자율주행차를 고려한 신호체계와 도로시설 등 인프라가 구축돼야 돼요. 이게 과제죠. 자, 인프라 무슨 뜻입니까? 어떤 기반이 되는 구조물을 말해요. 기반이 되는 구조물들이 갖추어져야 돼요. 전문가들은 자율주행차의 대중화와 관련해 기술적 문제가 가장 간단한 과제이며 사람들이 좀처럼 운전대와 기존의 운전 습관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하면 바로 뒤에 이어진 말은 앞에 나온 말과 같은 뜻입니다. 바로 어떤 거? 사람들이 좀처럼 운전대와 기존의 운전 습관을 포기하지 않을 것.
이라는 이 말이 바로 사용자 수용성과 같은 단어예요. 자, 사용자 수용성이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같은 뜻입니다. 여기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또 나왔죠? 그럼 여기 색칠이 또 돼 있네. 자, 왜 여기 색칠이 되어 있게? 바로 요 부분에서는요, 중심 내용을 찾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소제목이랑 관련된 문장을 찾고, 자, 우리는 운전대를 로봇에게 넘길 수 있을까? 자, 이게 어려울 거야 라고 얘기한 요 부분 연결해서 중심 내용 찾을 건데, 일단 중심 내용 찾으려면 끝까지 봐야 돼요. 자, 운전자들에게 핸들을 붙잡고 꽉 막힌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출퇴근 운전은 짜증나는 일상이지만 시원하게 뚫린 교외 도로를 드라이브하는 것은 포기하고 싶지 않은 즐거움이다. 자, 위험이 존재하지만 주의를 집중하고 필요한 기량을 연마하면 충분히 상황을 통제하면서 목표에 도달하게 되고 그 결과로 몰입감과 성취감을 맛보게 된다. 운전이 신체의 근력을 요구하는 운동은 아니지만 일종의 스포츠이자 취미 활동인 이유가 여기 있다. 100마력이 넘는 강력하고 정교한 기계 장치를 원하는 대로 컨트롤하면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행위를 일상의 즐거움이자 성취감으로 여기는 운전자들이 적지 않다. 이들에게 앞으로는 차량의 통제권을 컴퓨터에게 넘기고 그 시간에 좀 더 보람있고 즐거운 무언가를 하라고 한다면 상당한 저항을 부를 수 있다. 싫어한다는 얘기야. 개인에게 즐거움과 성취감을 주는 행위를, 그러니까 개인이 운전할 때는 즐겁고 성취감을 줬는데 지루하고 무의미한 시간, 그냥 자율주행차에 탑승하고 있는 것, 이 시간으로 대체하라는 의미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부분, 자, 우리 이 부분이요, 중심 생각이 뭘까? 글쓴이의 중심 생각이 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소제목을 보고 추측하면서, 자, 소제목하고 연결되는 문장을 찾았어요. 자, 그래서 이 문장 앞뒤 내용을 보니까 사용자 수용성이란 운전자가 자율주행차를 받아들이는 정도를 말하는 것 같아. 자, 그래서 이 문장 앞뒤 내용도 봤고, 그래서 그러면 이 부분의 중심 내용은 로봇에게 운전을 맡기려면 사용자 수용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말이구나. 자, 중심 내용 찾았죠. 자, 중심 내용 어떻게 찾았어요? 소제목과 관련 있는 문장을 또 찾고 그 문장의 앞뒤 내용을 연결해서 읽었더니 중심 생각이 뭔지 찾을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중심 내용 찾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의 내용은 뭐라고 그랬니? 바로 자율주행차 도입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 인프라나 가격적인 측면, 이런 것들은 기술이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어렵지 않고 오히려 사용자 수용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옆에 주요 단어의 의미들 있어요. 여기 이 민재가 찾지 않았어도 여러분들이 모른다 하면 얘네들 우리 옆에 구석구석에 있으니까 얘네들은 꼭 알아두세요. 문제 풀 때 나옵니다. 자, 그럼 마음이와 민재가 글을 읽는 과정에서 겪은 문제는 뭐였어요? 자, 바로 이 부분의 중심 생각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자, 어떻게 찾았어요? 소제목과 관련 있는 문장을 찾을 거고 그 문장의 앞뒤 내용 안에서 중심 내용을 추론해 냈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자, 이번에는 자율주행차의 윤리적 딜레마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자율주행차 운행에 적합한 법규가 만들어지고 사회와 소비자가 요구하는 기술적, 경제적 기준과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면 우리는 서슴없이 자율주행차를 선택할 수 있을까? 운전대를 컴퓨터와 로봇에게 넘기기에 아직 풀지 못한 문제가 남아있다. 자, 아직 풀지 못한 문제는 뭐예요? 바로 윤리적 딜레마 문제죠. 그 문제는 어떠한 선택도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로 이어지는 딜레마의 문제다. 자, 딜레마가 무슨 뜻인지 역시 앞에 설명이 다 나와 있네. 자,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려도 기술이나 합의로 대책과 답을 마련할 수 있다면 결국은 해결되는 문제다. 자, 그래서 기술이나 합의가 나오면 되는데 이거는 문제가 뭐야? 답이 없어. 진짜 어려운 문제는 답이 없는 바로 딜레마 문제다.
자, 앞으로 자율주행차, 인간형 로봇이 직면할 가장 어려운 문제는 윤리적 딜레마다. 자, 윤리적 딜레마에 대해서 요게 제일 문제라는 거야. 정확히 말하자면 무인 차량과 로봇의 문제라기보다는 자, 어떤 것? 사람이 로봇의 판단 메커니즘과 결과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왜냐면 설계된 대로 얘네들은 움직이니까. 근데 윤리적으로 이것을 선택해도 너무 나쁘고 저것을 선택해도 나쁘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설계할까? 이게 결판을 낼 수가 없다는 얘기야. 자,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줍니다. 터널 사고 실험의 예를 보자. 자율주행 모드로 운행 중인 당신의 차가 좁은 1차선 터널에 진입하려는 순간 근처에 있던 어린아이가 발을 헛디뎌서 도로 위로 넘어진다. 차가 아이를 피할 시간은 없다. 아이를 치고 터널로 진입하든가 아니면 터널 입구 암벽에 차를 부딪혀서 아이를 구하는 대신 자신은 죽거나 다쳐야 한다. 이제껏 이런 유형의 윤리학적 문제는 말 그대로 사고 실험일 뿐이었다. 그러니까 생각만 해보는 거지. 유사한 실제 상황에서 사람은 도덕이나 윤리를 생각하고 판단할 겨를 없이 본능이나 습관에 따라서 행동한다. 제가 이런 생각할 겨를 없어. 그냥 나도 모르게 행동이 나오는 거야.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시의 조수석 부상률이 운전석보다 높다. 자, 그 이유를 뭐라고 들어요? 짧은 순간이지만 운전자가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운전대를 조작하는 성향 탓에 운전석이 더 많이 다친다고 얘기하고 있어. 과연 이게 타당한가? 자, 여기 한번 볼까? 이 부분, 자, 얘 글쓴이의 의견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건지 모르겠어.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조수석 부상률이 운전석보다 높다는 통계를 다른 책에서 본 적이 있어. 자, 다른 배경 지식을 가지고 오고. 자, 근데, 자, 마음이는 문제를 찾았어요. 운전자의 본능 때문에 조수석 부상률이 높다고 성급하게 단정하는 것 같아. 자, 오류를 찾아내고. 또 다른 배경 지식. 맞아. 내가 본 뉴스에서는 택시 조수석에 에어백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했어. 자, 다른 배경 지식을 활용했고, 또, 그래, 자동차의 구조나 기술, 승객의 습관 등이 부상률에 영향을 줄 수도 있잖아.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주장이 타당하고 합리적인지 판단할 때 깊이 생각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도 떠올려보고 또 마음이와 민재가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자, 합리적이고 타당한지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글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요. 자,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아 라고 했고 하지만 이런 결과에 관해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하지만 컴퓨터는 다르다. 왜? 사람이 이미 입력한 대로 한단 말이야. 컴퓨터는 모든 것을 사전에 계산해서 입력한 대로 실행하는 기계다. 사고를 앞둔 상황에서도 판단력이 흐려지거나 지체되지 않는다. 컴퓨터의 1초는 엄청난 규모의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긴 시간이다. 사람 운전자는 면책되었던 사고 상황에서의 곤란한 선택을 자율주행차는 피할 수 없다. 왜? 미리 계산된 대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하도록 넣을 거냐 그 판단 메커니즘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여기가 딜레마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중심 내용은 자율주행차의 운전을 맡기기 전에 해결해야 할 윤리적 딜레마. 이건 답이 없다. 자, 역시 단어 의미 알아두시고 자, 마음이와 민재가 이번엔 어떤 문제를 겪었어요? 자, 글쓴이의 주장이 합리적이고 타당한지 몰랐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배경 지식 떠오르고 깊이 생각하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이 부분 잘못됐어 라고 판단해 냈죠. 자, 그러면 됐어. 넘어가 봅시다. 자, 자신의 독서 과정을 떠올리면서 이 글의 내용을 정리해보자 했습니다. 자, 도움이 된 배경 지식이 있었는지, 뭐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떠올려보면 되겠죠? 자, 자율주행차에 관해 알게 된 정보. 자, 바로 사람이 운전하는 차가 더 위험하다. 바로 자율주행차 도입에 대한 전망이 먼저 나왔고, 사람이 운전하지 않으면 바뀌는 것들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운전대를 로봇에게 넘길 수 있을까? 바로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이 과제 중에 제일 큰 건 뭐다? 바로 사용자 수용성이다 라고 했고 또 윤리적 딜레마도 해결해야 한다 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자, 자율주행차의 미래가 어떨지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마음이와 민재가 문제를 해결하며 책을 읽는 과정. 자, 어땠어요? 뜻을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사전을 찾거나 자, 내용 앞에 뒤에 내용 안에서 의미를 추론해 봤습니다.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을 만났을 때도 역시 앞뒤 문맥 안에서 문장의 의미를 파악했고요. 주제나 중심 생각이 드러나 있지 않을 때 소제목과 관련 있는 문장 찾고 또 그 문장의 앞뒤 내용 안에서 파악해 봤습니다. 자, 글쓴이의 주장이 합리적이고 타당한지 고민돼. 자, 이때는 깊이 생각하면서 배경지식 떠올리고 대화하면서 해결해 나갔습니다. 자, 그 외에도 어려움이 있었는지 어떻게 해결했는지 안에 내용을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까지.